교수였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예? 그 이게 내일 비가 오기는 오늘 밤부터 좀 내린다고 하는데 네. 요 정도 와가지고는 건조함은 좀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불을 끄기에는 뭐 역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김성령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세게 내렸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렇게 기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늘이 참 그런 게 정말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땐 엄청나게 퍼붓다가 지금 이럴 때는 좀 많이 퍼붓으면 좋겠는데 또 지금은 안 그렇고 진짜 야속합니다. 예. 자, 다른 얘기도 해봐야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좀 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탄핵 찬반 집회는 굉장히 또 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경찰이 광화문 천막문선장에서 트랙터를 견인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예. 탄핵 찬성 단체들이 모여 있는 광화문의 천막 농성장에서 경찰이 트랙터 한 대를 강제로 견인했습니다. 이 트랙터 소유주는 전국 농민의 총연맹, 우리가 전농이라고 부르는 그 소속의 트랙터였고요. 이 트랙터가 밤사이에 전농과 경찰이 대치하는 남태령을 우회해서 광화문까지 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경찰이 트랙터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이 탄핵 찬성 단체 농성자 일부가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걸 견인하는 거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전농 측의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빚어졌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트랙터가 인도에 무단 주차돼 있어서 견인한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한 명을 경찰이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농민단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사법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근데 탄핵 찬성하는 측에서는 경찰이 오히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네,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죠.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경찰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지금 광화문 농성장 텐트 옆에 주차돼 있던 이 트랙터 한 대를 경찰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불법 반출한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탄핵 찬성 집회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성장 옆에 인도에 주차한 트랙터를 위험한 집회 물품으로 간주할 수가 없고 철거하더라도 관청에 계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윤봉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회장은 트랙터는 남태령에서 끌고 온 것이 아니고 집회 신고에서 금지된 범위 외에 트랙터 이용 행위 없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한 명인가요? 검거됐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트랙터가 견인이 되고 이걸 또 항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경찰을 밀친 혐의로 체포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비상행동 측에서는 아예 트랙터가 위험한 것도 아니고 불법 주차된 것도 아닌데 공무 집행을 한 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을 검거한 것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정용준 공동상황실장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됐는데 변호인으로 선임된 민변의 조지훈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광화문 농성장은 적법한 집회 장소였고 트랙터는 정차된 상태였다. 그러므로 경찰이 침탈해서 강제로 끌고 나간 것은 불법이고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예, 뭐 다 알겠는데 뭐 어느 쪽 얘기가 뭐 맞는지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건데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집회, 시위 이러한 것들이 더 격렬하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에는 제도적 절차에 입각해서 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쨌든 탄핵 찬성 시위든 탄핵 반대 시위든 간에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좀 물리력 행사하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저만의 바람은 아닐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출생 수가 좀 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되게 간만에 반가운 소식을 또 전하게 돼서 예. 영광입니다. 지난 1월에 출생아 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1월에 태어난 아기가 23,947명이었습니다. 이게 3년 만에 최대치고요. 전년 대비해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증가율도 11.6%. 이것도 신기록인데 예. 이 전년 대비 11.6% 증가한 게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습니다. 증가폭, 증가율 모두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고요.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게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1월 합계 출산율 0.88명. 그 합계 출산율이 계속 막 0.6, 0.7 예. 막 이러면서 우려가 많았는데 전년 대비 0.8명 증가했고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명 역시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표현은 좀 뭐하죠? 왜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배경을 살펴봐야 또 앞으로 출생아 수가 느는데 예, 예. 추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통계청 관계자는 크게 3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는데 일단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결혼을 못했잖아요. 못했죠. 예. 근데 그때 결혼을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혼인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시점이 이제 요즘이 된다라는 추정이고요. 그리고 전에 방송 때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주 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산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졌다. 그리고 다양한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출산에 대한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여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혼인이 증가했다. 요거는 근데 이 이유만 있다면 잠깐 반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0대 초반 여성의 인구가 증가한 영향. 물론 이것도 있는데 사실은 요새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동의하기 힘든 게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부분. 이게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야 요새 이게 세상이 변하니까 아이 낳고 키우기가 참 좋아졌고 편해졌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바뀐 거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 이 3가지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3번째는 저는 사실 좀 동의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부는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더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초고령 사회 된다고 그러는데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출생아 수가 늘었는데 사망자 수도 역시 크게 늘면서 인구는 오히려 자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월 사망자 수는 39,473명. 아까 태어난 아기는 23,947명이었으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전년 대비 21.9% 사망자 증가했고 사망자 수와 증가율 모두 1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모든 시도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자연 감소가 15,526명 됐고 인구 자연 감소 63개월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통계청에서는 날씨를 꼽고 있습니다. 한파, 강설 이런 부분 때문에 사망한 사례가 많고 또 인구가 고령층이 많아 보니까 이 날씨가 사망자 수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의료 대란 때문에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곤 하는데 의료 대란은 지난해 2월에 시작됐고 올해 1월에 돌출한 관련 변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통계청의 입장입니다. 뭐 그 기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령층들이 여기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데
어쨌든 뭐 의료 대란이 연관성이 좀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